네, 이번 시간은 지수법칙 관련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법칙, 두 번째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법칙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수가 정수든 유리수이든 혹은 실수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지수법칙은 모두 동일하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이 밑조건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밑 A가 지금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은 다 정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문제는 뭐 아주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풀 수 있죠. 자, 우선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지수 법칙 적용해서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6이죠. 자, 두 번째 4, 3, 12승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4승이 되죠. 근데 이게 곱하기니까 이 두 개의 지수는 더해주고, 나누기니까 이 지수는 빼줘야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네,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4는 6이고 16이고 16에서 6을 빼니까 최종적인 지수는 얼마가 된다? 네, 10이 되죠. 그래서 A의 10승.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5분의 9를 보는 순간 이렇게 5분의 3에 이렇게 제곱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이 부분은 77 떨어지고 마이너스 6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지수는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되죠. 5분의 3의 마이너스 1승.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의 의미는 바로 역수를 의미하죠. 5분의 3의 역수. 그래서 바꿔 쓰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밑이 다 7로 같으니까 7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지수, 첫 번째 지수는 4분의 7이고요. 두 번째 지수는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0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0은 4분의 1, 4분의 1에다가 4분의 7 더하니까 4분의 8, 결국 2가 되겠죠, 지수가. 그래서 7분의 2가 되고 이것은 바로 49가 된다. 자, 아까 처음에 이 지수가 유리수로 이제 확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밑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첫 번째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요 윗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A의 n분의 n승, 즉 이 n분의 n, 이 유리 지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A의 n분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m제곱근 A의 n승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A의 n승의 m제곱근 중에서도 실수인 녀석을 뜻한다. 왜냐면 우리가 제곱근 중에서도 실수인 것만 근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호를 써서 나타낸 제곱근은 실수인 거죠. 실수. 자, 얘는 반드시 실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밑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2를 넣고 그 다음에 지수 2분의 1로 잡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지수, 유리지수의 정의에 따르면 이 녀석은 우리가 표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죠. 근데 얘는 뭐여야 돼요? 실수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써봤더니 실수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음수일 때 유리지수를 아무거나 쓰게 되면은 간혹 뭐가 될 수도 있다? 네, 이처럼 허수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함부로 음의 그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유리지수를 막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승은 일단 보지 말고 이 괄호친 부분만 먼저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정의가 되죠. 당연히 4로 정의가 되죠. 네, 그런 다음에 2분의 1승이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근 당연히 얼마예요? 2죠. 근데 이거는 지금 지수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수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수법칙을 적용을 하려는 이유는 왜 그래요? 빨리빨리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2하고 2분의 1을 먼저 곱하면 지수법칙 적용해서 마이너스 2의 몇 승? 1승이 되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한 결과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계산 결과는 2인데 지수법칙을 적용한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선생님, 이 미시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나요? 네, 또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봐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이죠. 16. 16의 제곱근.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당연히 4가 되겠죠. 지수 법칙 이번에는 적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뭐가 돼요? 4가 되죠. 즉 이런 경우는 미시 비록 음수이긴 하지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시 음수일 때는 성립할 때도 있고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매번 저기 미시 음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미시 음수일 때는 아예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원래대로 계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해하시죠? 네,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함부로 미세 음수를 집어넣어서 막 계산하거나 막 쓰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 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연유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꾸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유리 지수를 거듭 제곱근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거듭 제곱근을 다시 지수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강의였던가요?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거듭 제곱근에 관한 성질. 그 성질을 이제 많이 연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전체에 내제곱근이 걸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호 안에 근호가 있을 때 이걸 이중 근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중 근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내제곱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중에 한 방법을 그냥 소개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내제곱근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의 그 근호의 종류를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2가 있다는 거예요. 2. 그래서 여기는 5하고 5를 곱하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10제곱근 A의 5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제곱근 A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전체는 4제곱근이고요. 4제곱근 그대로 쓰고 여기는 바로 10제곱근 A의 7승 이해하시죠? 10제곱근 A의 7승 10제곱근 A의 7승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네, 40제곱근 A의 7승 40제곱근 A의 7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가 돼요? 네, A의 40분의 7승이 되겠죠. 40분의 7승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얘도 지금 두 번째 푸는 방법처럼 풀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적용해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얘는 근호 안에 근호가 있어요. 이중근호. 근데 그 근호 안에 또 근호가 있어요. 삼중근호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 첫 번째 근호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루트 A, 루트의 루트 A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트의 루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루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루트의 또 루트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루트의 또 루트의 A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루트의 A 세제곱.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요 부분 먼저 정리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써놓지 않았지만 A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럼 요 부분은 바로 A가 되겠죠. A.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A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제곱이 있는 거예요. 제곱 근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8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지수로 고쳐주게 되면은 A의 8분의 세제곱 3승이 되겠죠. 3승. 그래서 요 녀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A의 8분의 11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 방법과 똑같이 해볼게요. 루트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그냥 A죠. A.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할 걸 했나요? 다시 할게요. 이 부분 이야기는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 부분은 A가 되죠. A가 되고, 얘하고 이렇게 하면은 A의 3승이 되죠. 그래서 루트 A의 3승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6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되겠네요.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따로 우리가 지수로 이제 바꿔줘도 되지만, 여기가 지금 2가 있고 여기가 3이잖아요. 6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하는 거예요. 3. 그럼 여기가 3이 6제곱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곱하니까 A의 9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6제곱근 A의 2승이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이 6제곱근이니까 6제곱근이 되고 A의 11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A의 6분의 11승. 물론 처음부터 다 지수로 바꿔서 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뭐 A의 2분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 정리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제곱근 지수로 고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연습이 많이 돼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이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9x의 3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x라는 값이 이미 여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x를 일단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3승 공식 알고 있잖아요. 곱셈 공식.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걸 3승을 해볼게요. x를 세제곱하면 결국은 이 부분을 세제곱하는 거잖아요. 우선 요놈을 세제곱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인데 a하고 b가 역수니까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다 얘네들 그대로 넣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결국 뭐니까 x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을 세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에 바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부분이 보이죠? 요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요 녀석이 바로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 바로 요 좌변에 있는 식의 몇 배를 한 거예요? 네, 9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9배를 해서 다시 쓰면 9x의 세제곱 그 다음에 9, 3, 27x, 그것이 여기다 9배 한 거 27에 여기다 9배 하면은 3인가요? 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네, 24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곱셈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수 법칙을 적용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식의 값을 구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도 2의 x승이 바로 얼마다? 3이다. 즉 우리는 2의 x승을 만들어야만 3이라는 수치를 대입해서 이 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루트 8분의 1이라고 하는 건요, 네, 루트 8은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일단 제곱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 x승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8분의 1을 제곱한 후에 다시 x승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고쳐 쓸게요. 루트 8분의 1을 일단 제곱을 한 걸 쓸게요. 그럼 8분의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거의 x승. 자, 그러면 요 놈은 8분의 1은 바로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거에 다시 뭐다? x승이다. 근데 요것은 1의 x승은 어차피 1이고 2의 3x승인데 2의 3x승은 2를 x승 한 다음에 추가로 3승을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2의 x승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만 3이라는 수치를 여기다 대입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이 여기 대신 들어가게 되면 3의 3승이니까 27이 돼요. 그래서 답은 27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a의 마이너스 2승일 때 우리는 4다라는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자가 있고 여기 분모가 있는데, 분자하고 분모에는 똑같은 수나 똑같은 문자를 곱해도 뭐 그 값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a를 양변이 아니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a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a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도 돼요. 이 문제는 뭘 곱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선생님은 a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 볼게요. 분자에도 마이너스 1승을 곱하고 분모에도 마이너스 1승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자, 우선 분자를 정리를 하게 되면 a하고 a의 마이너스 1승은 서로 역수잖아요. 역수끼리 곱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a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부만 반대니까 1 빼기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의 2승이 얼마예요? 네, 여기 4라고 나와 있죠. 1 더하기 4니까 여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4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의 마이너스 2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의 마이너스 1승, a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물론 a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그 다음 빼기 a의 마이너스 4승. 자,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또 뭐가 되죠? 네, a의 또 제곱이 되죠. 이거 부호만 반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a의 2승하고 a의 마이너스 2승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역수관계. 이것이 2면은 요놈은 역수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4승은 a의 마이너스 2승을 제곱한 거잖아요. 제곱. 즉 2를 제곱한 거 4. 이게 4. 그래서 2분의 1 빼기 4가 되고, 밑에는 2분의 1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씩 곱할게요. 2를 곱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8이 되죠. 밑에는 당연히 1 더하기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9분의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수가 변형되어 있는 식의 값을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가 바로 뭐냐면 27, 그 다음에 81인데요. 27도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81도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4의 x승은 3의 3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6의 y승은 바로 9의 제곱이 되겠네요. 9의 제곱이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3의 4승. 그죠? 물론 9의 제곱으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선 3의 4승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뭘 물어봤냐면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을 또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거예요. 지금 이쪽 좌변을 x분의 1승 하고요, 우변도 x분의 1승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이쪽 지수에 x분의 1을 곱했으니 이쪽 지수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x분의 1을 곱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x분의 3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우변은 4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이죠.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3에다 x분의 1을 곱했으니까 x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좌변 전체에 y분의 1승을 한다. 그 다음에 우변 전체에도 y분의 1승을 한다. 그 얘기는 좌변의 지수에 y분의 1을 곱했으니까 우변의 지수에도 y분의 1을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36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바로 y분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x분의 3은 이쪽이 지수고 y분의 3은 이쪽이 지수예요. 근데 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지수끼리 빼기가 되려면 요 전체끼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나누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놈 나누기 요놈이, 요놈 나누기 요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변 나누기 우변을 먼저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3의
x분의 3승 빼기 y분의 4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요놈 나누기 요놈, 요놈 나누기 요놈. 얼마예요? 9분의 1이죠. 9분의 1. 9분의 1은 바로 3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예요. 3의 제곱 9의 역수니까. 자, 따라서 밑이 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얼마란 걸 알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위에 있는 문제하고 아래에 있는 문제는 좀 살짝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4의 x승의 결과를 알려주고 36의 y승의 결과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결과는 알려주지는 않고 단지 이 값들이 서로 같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의 x승의 값을 일단 k라고 놓으면요, 2의 x승이나 5의 y승은 같으니까 5의 y승도 뭐가 되겠어요? 일단 k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 값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의 z승도 역시 k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자,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걸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지수에다 x분의 1을 곱해요. 그리고 이쪽 지수는 1이죠. 1. x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k의 뭐가 되죠? 네,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분의 1승, y분의 1승 하니까 여기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의 y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z분의 1승, z분의 1승을 하게 되면 10이 되고, 여기는 k의 z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바로 이 지수잖아요. 지수. k를 밑으로 하는 녀석들의 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일단 곱해야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로는 뭐한다? 나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k의 x분의 1승 그 다음에가 곱하기 k의 y분의 1승이니까 동일한 밑에 대해서 지수만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k의 z분의 1은 빼기 z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이 결국은 이 두 개를 뭐하고 곱하고 얘로는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0 나누기 10이니까 뭐가 돼요? 1이 되죠.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의 영승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밑이 여기가 k니까 우리 또 똑같이 동일하게 밑을 k로 잡고 k의 영승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0이 되는 거죠. 밑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0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